가무를 만나러 가야겠어. 옥경대로 가자. 안녕하세요. 지금 몇 시인가요? 가무, 너 괜찮아? 졸고 있던데 간밤에 못 쉰 거야? 전 괜찮아요. 그보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돌아가서 페이몬이 전해준 이야기를 분석해봤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것과 음악 연주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자는 인간도 선인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음악은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조차 잊게 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 기슭으로 돌아오게 했죠. 평범한 사람은 음악에 담긴 설력을 느끼지 못하니 자신을 감싸던 힘의 존재를 몰라서 그런 애매한 묘사를 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중간에 잘못 전달된 게 아니라면 분명 선인이 나선 거예요. 폰타인에 떠도는 이야기가 우연히 들어맞은 건가? 그나저나 그쪽에선 선녀를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려나 좀 궁금하네. 가무랑 똑같네. 아주 조금은 근거 있는 상상이야. 말하다 보니 궁금해졌어. 지금 당장 가무가 사람을 구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저 말인가요? 물 밖으로 끌어낸 다음 나무 뒤에 숨어서 상태를 관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탈한 걸 확인하고 나서 도망갈 거예요. 알겠다. 가무는 티를 내지 않는 스타일이구나. 아니에요. 설명하기 복잡하니까요. 타인의 호의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 선인도 같은 생각이었던 걸까? 그래서 말없이 떠나버린 거지. 보자. 이 몸은 그저 지나가던 길에 겸사겸사 한 것이니 아무 말도 말거라. 작은 인간 주제에 이 몸의 연주를 방해할 뻔했구나. 조금 류은진 군 같았어요. 제 기억상 류은진 군은 악기를 잘 다루진 못하세요. 그렇다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죠. 출발할까요? 오장산에 가보는 거예요. 그럼 진군께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전 리월항에 너무 오래 있던 탓에 선인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아요. 그분이 이런 일을 가장 잘 하실 거예요. 좋아. 미운 차풍 진군이랑은 구면이니까 또 먹을 걸 가져갈 필요는 없겠지? 명절 선물은 제가 준비해뒀어요. 단지... 진구는 평소에 홀로 기관소를 연구하시느라 혼자인 게 익숙하신데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분명... 아니에요. 드보르작 씨를 돕기로 약속했으니 계약을 맺은 이상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야죠. 그럼 류은진 군의 거처로 함께 가요. 가무가 큰 결심을 한 것 같네. 페이몬도 이해해. 이렇게 하자. 올해에도 류은 차풍 진군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려고 하면 우리가 화제를 돌리는 거야. 어디 갔지? 가무 같이 가. 너무 힘들어. 조금 쉬는 건 어때? 류은진 군이 거처에 안 계세요. 호탕 친 거야? 진구는 밖으로 나가시는 일이 거의 없어 명절엔 항상 선인들이 문안을 오곤 했는데 생각해보니 진구는 돌발 상황에 익숙하시니 걱정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선인의 거처를 들러봐야겠네요. 또 가는 거야?
말씀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그 선인을 찾는 거야. 그렇지? 지금 당장 음악 같은 건 들리지 않지만 그 선인은 착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사람이 물에 빠지면 도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물에 빠진 척을 하면 선인이 나타나지 않겠어? 페이몬 수영 못하는 거 알잖아. 진짜 꼬르르르륵 빠져버릴 거라고. 히히, 한번 믿어보라고. 저쪽 물이 깊어 보이네. 자, 정중앙으로 이동.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기 누가 물에 빠졌어. 착한 선임님, 제발 구해줘. 무슨 일이지? 괜찮아? 신학, 항마 대성. 아무 말이나 해봐. 설마 내가 해명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 어쩔 수 없네. 우린 악기를 다룰 줄 알고 물에 빠진 사람도 구하는 선인을 찾고 있어. 근데 선인들이 선계에만 있으란 법도 없고 가봤자 제대로 된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아니야. 나도 알아. 우리가 찾는 선인은 여자일 거야. 난 선인이 아니야. 여행자와 페이몬도 알고 있을 텐데. 응, 맞아. 판단 미스야. 이렇게 상황이 어색해질 줄 알았다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게 아니었는데. 괜찮으면 됐어. 내가 알기로 야차 중에 너희가 찾는 사람은 없어. 게다가 이런 방식은 좋지 않아. 다음부턴 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항마 대성은 여전히 바람처럼 왔다 가는구나. 그러게요. 말도 제대로 못 붙이겠어요. 요즘 수행은 잘 돼가요? 해등절 때 다른 계획 없으면 같이 리워랑에 돌아가는 건 어때요? 원래 올해는 스승님과 보낼 생각이었지만 참, 류은 진군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요? 오늘 아침이요. 아침 일찍부터 호로산 쪽으로 가셨어요. 선법으로 냄비 같은 장치를 감싸서 가시던데 리수 첩산 진군께 주시려는 건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타이밍이 엇갈린 거였군요. 얘기 나누고 계세요? 전 선물을 두고 올게요. 네, 부탁할게요. 어쩐지 신학이랑 가무 사이가 훨씬 돈독해진 것 같은데? 스승님과 수행하는 여름과 겨울을 제외하면 늘 리워랑에서 인간의 생활에 적응 중이거든. 거기서 머물 곳과 일할 곳을 다 가무가 구해줬어. 주변 사람을 따라서 가무 선배나 가무 언니라고 불렀더니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 따라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좀 어려워. 그렇구나. 기억해둘게. 그나저나 스승님을 만나러 온 건 찾고 있다는 그 선인 때문인 거야? 맞아. 참, 산에서 수행하면서 무슨 음악 같은 거 못 들었어? 음악이 뭐지? 들으면 막 기분이 좋고 편안해지는 소리인데, 막 긴장되고 무서워지는 소리이기도 하고, 다 처리하고 했어요. 진군이 쪽지를 확인하시면 저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 아주 편리한데? 방금 말한 음악이란 게 그런 거라면 매일 듣고 있어. 날 따라와. 진짜? 그럼 빨리 가보자!
도착했어. 평소에 난 여기서 음악을 들으며 수련하곤 해. 망했다. 나 귀가 먹었나 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렇구나. 나 아니잖아. 네 말은 잘 들린다고. 그치만 음악 소리는 왜 안 들리지? 새가 지저귀는 소리,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 들으면 편안해지는 소리를 찾는다며. 그러니까 그때 말을 다 못하긴 했는데 에이, 내가 잘못한 걸로 치자. 우리가 찾는 건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악기로 내는 선율 같은 거야. 선율이란 건 무슨 의미지? 내가 애냐? 흥! 내가 동요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시킨다고 다 해줄 순 없거든? 아니 그러니까 넌 왜 안 부르냐고. 그때 신학이 들었던 그거 부르면 되잖아. 이건 전에 운근이 불렀던 희곡이잖아. 이런 선율을 음악이라고 하는 거야.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 눈을 감으면 소등이 가득한 광경이 펼쳐져. 그때처럼 모두와 군옥각에서 먹고 마시는 기분이야. 운근의 공연을 볼 때 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고 술이 그 열기를 더해줬지. 오늘 네 노래를 들을 때도 같은 기분이 들었어. 이게 음악의 힘이란 거구나. 그때 느낀 게 많았구나. 확실히 음악은 많은 걸 떠올리게 해. 우리의 빛나는 시간을 농축한 느낌이랄까? 가무는 어때? 인상 깊었던 선율이 있어? 글쎄요. 전 부모님이 자장가를 불러주셨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걸요. 리월 민요를 빼고 떠오르는 거라면 부둣가 선원들의 노랫소리와 점포 앞 상인들의 호객소리, 거리 악사들의 노랫소리 정도랄까요? 네, 그렇죠. 예전엔 그런 선율을 들을 때마다 저랑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에게 전 사람이 아닌 존재이니 사람들의 예술과 감정을 이해하거나 그들의 삶에 스며들기가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그건 제가 스스로 만든 속박이란 걸 알게 되었죠. 제가 느낀 건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 따뜻한 온정 같은 것들이었죠. 저마다 출신과 사연이 다르더라도 이 도시에서 겪는 가장 사소하고 평범한 부분들은 사실 모두 같았으니까요. 맞아! 가무도 빨리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좋겠어. 봐봐! 벌써 각청이랑 신학이라는 친구가 생겼잖아? 응, 그렇지. 선배라고 불러야 맞지만 이젠 나도 친구의 의미를 아니까 우리 사이는 친구가 더 맞는 것 같아. 모두 감사해요. 봄이 와서 날이 따뜻해지면 각청하고 같이 놀러와요. 다양한 꽃을 심어놨으니 분명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우린 친구잖아요. 심고 키우는 방법 모두 가무한테 배운 거니까 직접 와서 확인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상용은 빼놓을 테니 남는 건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미리 감사드릴게요. 아,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으려나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것보다는 모여서 한다는 게 고작 꽃 먹기라니. 역시 선조의 제자들 답네. 누가 감히 나를 선명으로 부르지 않고 선조라 부른 것인가? 스승님, 오셨군요. 나타났다! 저게 바로 내가 말한 하늘에서 내려온 대왕 선조야! 저분도 아니고 저거라니. 오랜만에 봤다고 아주 기구만장해졌군. 됐다, 말을 말지. 가무가 남긴 메시지는 잘 받았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짐작가는 바가 있고. 그래서 날 따라오겠는가? 전 오늘 해야 할 수련이 있어서 여기서 헤어질게요. 나중에 거처에서 보자꾸나. 간만에 축제이니 마음껏 요리를 즐기고 오거라. 소등을 날리고 싶으면 언제든 와요. 고마워요. 다들 즐거운 해등절 보내세요. 귀리평원이잖아. 우릴 왜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가무라면 귀종이란 이름을 들어봤겠지. 너희는 어떤가? 귀종은 흙에 마신 하겐투스의 이름이다. 활발하고 발명을 좋아하는 시끌벅적한 녀석이었지. 한때 이곳은 번화한 시가지였고 귀종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저 커다란 돌탁자에 둘러앉게 했지. 명예서하는 가장 먼저 자신이 모은 보물을 탁자에 올려놓는 녀석이었고, 평소에 논화하다가도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 얘기를 하면 어찌나 자랑질이던지. 기억나. 말로만 듣던 그 명예서화 진군이었구나. 녀석도 우리의 오랜 친구이자 적수였다. 녀석 얘기를 하니 많은 추억이 떠오르는군. 녀석이 보물을 하나 꺼내면 다들 앞다퉈 평가를 냈지. 나와 귀종은 지기 싫어서 기관작품을 꺼내 올렸고. 선인이란 다들 능력 있는 존재다 보니 자존심이 강하거든. 그래서 나와 명예서하는 다투기도 많이 다퉜지. 녀석의 보물이란 건 다 찾아낸 것이지 않나? 나처럼 직접 만든 게 아니라고. 진군, 흥분하지 마세요. 주제에서 벗어났군. 아무튼 그럴 때마다 귀종은 꼭 껴들어서 몇 마디 거들곤 했다. 대부분은 허튼 소리였지만. 무슨 말을 했길래? 아주 다양했지. 다들 싸우지 마. 어차피 나보다 못났잖아 라든가. 저 둘이 다 싸우고 나면 내려가서 고기 구워 먹자라든가. 그런데 항상 남들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 때문인지 녀석이 무슨 헛소리를 해도 기분이 안 나쁘더군. 나한테 선조라거나 그 여자라고 한 적도 없고 말이지. 그런 건 빨리 잊어버리라고. 아무튼 우리가 한창 토론에 열중하고 있으면 조왕신 마르코시우스가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오곤 했다. 조왕신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나? 그렇게 논쟁은 자연히 멈추고 잔이 오가기 시작했지. 그때 난 제군이 가져오신 잔이 너무 네모나서 못 쓰겠다고 불평했었는데
너희는 내 몸 한 잔이 편하다고 생각하나? 내 말이 제군도 가끔은 뭘 하나씩 놓치신단 말이지. 조왕신의 요리야 나무랄 곳이 없고 귀종은 또 이런저런 화제를 꺼내서 웃음이 끊이질 않게 하니 성격이 모난 늙은 녀석들이 모여도 같이 밥만 먹으면 어찌 그렇게 기쁘던지. 높은 곳에서 좋은 술과 함께 일출일모를 보다 보면 결국 연애도 끝이 났지만 가진 낭시 진구는 늘 귀종과 함께 남아 꽃을 보다가 갔는데 그때는 도처에 퍼진 유리백합이 바다를 이뤘었지. 가진 낭시 진군이라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평할머니 얘기예요. 아, 그랬구나. 아니, 잠깐. 재밌는 얘기긴 한데 우리 선녀 찾던 거 아니었어? 아니면 선녀가 바로 귀종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선녀는 벌써... 이 폐허를 보면 옛일이 떠오를까봐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것이거늘. 네 녀석이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는 덕에 슬플 겨를조차 없구나. 됐다.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과거 나는 귀종과 기관술에 대해 논쟁을 벌이곤 했는데 우리는 서로 양보가 없었지. 그리하여 가장 공정하신 아망제군을 초대해 두 기관의 고하를 평가해주길 요청했느니라. 하지만 제군께선 귀종의 예호기관이 더 뛰어나다 하시더군. 인정하긴 싫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귀종의 기관술이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귀종과 가진 낭시 진군의 이야기는 어느 방울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귀종은 기관술이 인간의 작곡을 완전히 대신할 순 없지만 간단한 창작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가진 낭시는 음악이란 영혼의 울림이니 그 감성을 결코 기관장치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지. 둘의 논쟁이 그치지 않아 난 제군을 모셔왔고 제군은 그걸 의전에 사용하겠다며 가져가셨지. 그 후 그 둘은 종종 산에 모여 음악과 기관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에 일어난 마신 전쟁 때문에 귀리평원이 전화에 휩싸여 버렸지. 적을 막지 못한 귀종은 결국 명을 달리했고 나와 가진이 도착했을 때 폐허 속에는 옛 친구의 유해만이 남아있었다네. 그 후 가진 낭시는 제군께 척진령을 자신이 보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나 역시 그리운 옛 친구의 뜻을 따라 귀종기를 조금 더 손봤지. 소등이 걸리고 내려지고 사람이 모이고 흩어졌다네. 무얼 보고 있나? 귀리평원인가? 산수를 보고 있었어. 인간이 등불처럼 사라지듯 선인 역시 그러하네. 언젠간 우리도 먼지가 되어 속세로 돌아가겠지. 난 냉담한 성격에 감정을 숨기곤 하지. 귀종과 교류한 것도 기관술로 인한 것이었을 뿐 원래 친구도 잘 사귀지 않아.
그치만 친구도 많고 대화도 잘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난 게 꼭 내 진짜 성정인 건 아니니라. 난 그저 활발한 내향적 성격인 것뿐이다. 난 가진낭 씨와 다르니까. 가진낭 씨는 씩씩하면서도 섬세했고 말도 잘했지. 귀종과의 우위는 나보다 더하면 더했을 테고. 둘은 수차례 작곡으로 자웅을 겨뤘느니라. 그 척진령은 귀종의 야심작이었지. 편곡도 되고 연주도 가능했으니. 이상하네. 척진형은 표할머니가 오랜 친구한테 졸라서 받아온 거랬는데, 할머니가 젊었을 땐 예쁜 물건을 좋아했다나 뭐라나 그런 얘기도 했고. 가진낭 씨가 예쁜 걸 좋아해? 하, 됐다고 해라. 이 방울엔 슬픈 이야기가 얽혀 있고 당시 시기도 맞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 걸 테지. 그리고 오랜 친구라 할 만한 게 또 누가 있겠나? 당시 가진낭 씨는 종려라는 자가 방울을 빌리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단번에 그가 제군인 걸 알았지. 또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단 것도 알았고. 같이 보낸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니 서로 간의 어떤 일들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야. 암호 같은 게 있는 거야? 대단하군. 덕분에 또 얘기가 새버렸구나. 어디까지 했더라? 아, 생각났군. 척진령은 기관술로 움직이기에 반주용으로 아주 적합하지. 송신의뢰에서도 여러 번 그 가치를 발휘했고. 후에 가진낭 씨가 방울을 찾아간 것도 다른 뜻이 아니었다네. 매번 그 방울로 울리는 곡들은 언제나 귀중의 곡이었으니까. 음악에 관한 관념이 달라 부딪혔던 둘이 귀종의 죽음 이후 추억을 쫓는 가진낭 씨의 금에서 하나의 선율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는가. 가진낭 씨도 원래 술과 노래가 있는 떠들썩한 분위기를 좋아했지만 귀종이 떠난 후 늘 홀로 산 정상에 앉아 금을 타며 사색에 잠기곤 했다. 슬퍼하기도 했고 후련해하기도 했으며 감정이 격앙되기도 했지. 몇 년이 지났을까. 가진낭 씨는 마침내 만족할 만한 곡을 써냈고 구름에 그 곡을 흘려보내며 자축했단다. 나도 들어본 건 한 번뿐이지만 아마 너희가 말한 폰타인 사람의 조상도 그 시기에 물에 빠졌다가 가진낭 씨에게 구해진 거겠지. 그치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곡을 왜 한 번만 연주한 거야? 나도 그것이 무척 궁금해 참지 못하고 물어봤었다. 그렇게 어렵게 써낸 곡을 왜 연주하지 않느냐고.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 혀는 끊기지 않았으나 지음은 떠났으니 륜, 난 이 곡을 누구에게 들려줘야 하는 걸까? 병할머니. 전 어릴 때 진군께 보살핌을 받았고 마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리월항에 남아 계약을 이행하기로 했죠. 귀종님을 몇 번 뵌 적은 있었지만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귀종은 식견이 넓은 녀석이었는데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나버렸어. 운의 성계에 다 쓰지 못한 원고에는 그리움만 남았지. 너희가 찾는다는 그 선인 일만 아니었어도 이런 과거는 모래 속에 묻어뒀을 게야. 이제 그 사람을 구한 선녀가 가진낭 씨 진군이란 걸 알았을 테니 이 이야기를 하러 갈 텐가? 그분이 걱정되시는 거죠? 그래, 나나 가진낭 씨에게나
떠난 친구의 일은 딱히 말하고 싶지 않은 슬픈 일이니까. 주제넘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건 그저 진군의 추측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리월항에 오래 있으면서 많은 이별을 봐왔어요. 가족이나 친구와 이별하는 아픔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도시도 사람도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기 마련이에요. 평님도 분명 그 이치를 깨달으셨을 거고요. 숲속에선 선녀가 한 명 줄었지만 속세에는 인생의 선배가 한 명 는 셈이죠. 잃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고 있기도 해요. 평님은 많은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며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그분과 함께 꽃을 감상하고 음악을 토론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지음을 잃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삶은 계속돼야만 해요. 저 멀리 어딘가에 새로운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해등절에 음악 축제 코너를 넣을지에 대해서도 평할머니한테 물어봤는걸? 아예 같이 참가하자고 해야겠어. 혹시 연주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참머리가 잘 돌아가는 녀석들이구나. 그럼 진군도 같이 가시겠어요? 평님과 만난 지도 오래시고 리화랑도 해등절 기간엔 분위기가 참신할 테니까요. 해등절에 참신할 게 뭐가 있나? 가진과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 있거늘. 그 말은 맞지 않아요. 하루하루 모두 다른 날이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고요. 알겠다. 그럼 난 먼저 가 있으마. 다른 녀석들이 몰래 성에서 놀고 있는지 확인도 할 겸. 네, 저희도 빨리 리월항으로 돌아가죠. 진군을 너무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귀리 평원, 귀리 집. 만약 정성을 다해 심고 기르면 언젠가 귀리 평원에도 다시 유리백합이 만개하게 될까요? 아까 칭찬한 걸 물러야겠군. 이리도 순진해서야. 진군, 지금 몰래 엿들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도 안 와서 돌아와 본 것뿐이다. 이제 정말 가보마. 좋아, 아무 문제 없어. 미운 차풍진군! 제법 걸음이 빠르구나. 나와 비슷하게 당도하다니. 이 늙은이를 보러 이리들 와주다니. 오늘이 무슨 날인가? 선주 언니, 아직 얘기 안 했어? 무얼 말이냐? 그걸 내가 말해야 하나? 그래도 평할머니랑 알고 지낸 지 제일 오래됐잖아. 가진, 아니, 이젠 평이라고 불러야겠지. 륜, 오늘은 어쩐 일로 말의 예의를 다 차리는가? 그건 마침 해등절이고 성안 분위기도 좋고 바람에 꽃향이 나기도 하니. 가무, 네가 말하거라. 알겠어요. 시작은 드보르작 씨의 조상님을 구해주었다는 선인을 찾는 거였어요. 류운진 군께서 알려주셨어요. 음악을 연주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게 당신이라고요. 어디 보자. 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아주 오래된 일인데 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만. 게다가 수명이 짧은 인간이 과거를 이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왔을 줄이야. 또 그 녀석 말이 맞아버렸어. 그 녀석? 우리는 녀석을 귀종이라 불렀지. 류의 눈빛을 보니 이미 다 얘기했나 보구나. 내가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니다. 괜찮아. 해등절은 바로 이런 리월의 영웅을 기리는 날이니까. 이 장관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귀종은 영웅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지. 그래서 귀종이 뭐라고 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말했지. 인간은 나약한 생명체이고 자신은 지혜로우니 인간을 지키고 싶다고 말이야. 하지만 인간과 지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생각에 변화가 일었단다. 인간의 마음이 어찌나 섬세하고 정교한지, 또 재능과 노력이 어쩜 그리 빛나는지 모르겠다며 감탄하곤 했어. 인간의 잠재력을 얕봐선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야. 조금만 인도해주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했지. 그때가 되면 실력의 고하를 나누기 어려워 서로 배우고 모범이 되는 사이가 될 거라고도 했단다. 언제나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 기관술로 날 이긴 것도 절반은 번지르르한 말솜씨 덕분이었으니. 아, 그러고 보니 류온, 그 기간 분재 기억하는가? 둘이서 나한테 줬던 선물 말이야. 기억하고 말고 그때 나와 귀종이 그걸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기술의 정수가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귀종과 나는 풀과 꽃이 한데 모인 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라고 했었어. 마치 지금 눈앞에 리월처럼 말이야. 평할머니가 감상에 젖은 것 같아. 에휴, 우리 중에 귀종이 이런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아직이 있었다면 온갖 이유를 찾아 류운과 작품 대결을 벌였겠지. 리워랑은 명절마다 음악 소리가 가득했으니 분명 너와 함께 음악을 감상하며 몇 마디 평을 남겼겠지. 평할머니가 연주한 선율은 어떤 거였어? 그리고 평할머니는 음악을 잘하니까 같이 음악회에서 연주하는 건 어때? 바로 준비해드릴 수 있어요. 미안하구나. 일부러 흥을 깨려는 건 아니다만 오랫동안 연주를 안 해서 손이 다 굳어버렸단다. 그 곡을 연주할 때마다 귀종이 떠오르거든. 내가 편곡한 선율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어쩔 땐 현을 울리면 금방이라도 돌아와 도리자에 앉아서 나와 수다를 떨 것만 같더구나. 이소도 전도, 명예서화도 모두 예전처럼. 시간이 흘러가도 음악 소리가 맴돌면 모든 게 그때로 돌아갈 것만 같았지. 과거를 놓지 못하시는 거군요. 완전히 놓았다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겠지. 하지만 얼마나 슬프냐고 묻는다면 슬픔의 한편에서 좋은 것들도 많이 알게 됐단다.
속세에서는 영원히 슬프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더구나. 내 분재를 보렴. 얼마나 아름답니? 마음에 솔직해져야 슬픔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이지. 확실히 한 걸음 나아갔구나. 아무튼 젊은이들의 무대에 이 늙은이는 끼지 않으련다. 그렇게 말한다면. 할머니! 우와! 사람이 많이 모여있네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연비가 놀랐구나. 아무 일 없어. 그저 날 보러 온 거란다. 좋은 일이었구나. 잘 됐네요. 그럼 저도 온 김에 모두에게 안부 인사드릴게요. 즐거운 하등절 되세요. 갑자기 떠올랐는데, 월해정일로 연비 씨와 하려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계속 기회가 없었는데. 드보르작 씨 일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금요? 어떤 일로 그러시는데요, 가무 선배? 가무도 참 거짓말을 못해. 나한테서 대화의 기술을 반도 못 배워갔단 말이지. 안타깝군. 안타까워. 류은 자네도 간만이니 좀 앉았다 가게. 차를 내올 테니 대화나 나누자고. 그래.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어. 다음에 그 폰타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을 전해다오. 음악회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이야. 맡겨만 줘, 평할머니. 그래, 이 늙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구나. 그 음악은 나중에 준비가 되면 들려주도록 하마. 좋아, 좋아. 기대하고 있을게. 다시 금을 타는 소리가 울리면 그 녀석도 리워랑의 모래들처럼 번화한 이곳을 보며 어디에선가 몰래 웃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럼 우린 가서 소식을 드보르작한테 전할게. 앞으로도 종종 모이는 게 어떤가? 좋지. 다만 이제 내가 리오랑에 눌러앉았으니 모이려면 자네가 와주는 수밖에 없겠어. 하나같이 다들 그러는군. 신나 그 아이도 매일같이 성안의 이야기만 늘어놓질 않나. 에휴. 아예 류은 자네도 여기 와서 지내지 그러나. 여기라면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도 많고. 기관술은 될성 부른 잎을 골라서 키우면 될 테고 말이야. 생각해보겠네. 드보르작! 각청도 있네. 해등절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안녕. 일은 잘 돼가니? 아주 순조로워. 아저씨가 알아봐 달라던 사람도 찾았어. 정말이니? 내 조상님이 들었다던 선율이 친구를 그리워하던 선인님이 연주한 거였다니.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나 보군. 역시 음악가라 그런가? 반응이 남다른데. 하지만 믿기 어렵네. 한때 선녀였던 분이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다니. 그건 내가 설명해줄게. 전해지는 바로는 리월 선인 대부분은 나이를 안 먹는데. 가진 낭시진군.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던 그 평할머니도 본인이 늙어지고 싶어서 늙은 걸 거야.
형 할머니의 지혜는 마치 횃불과 같아. 어떤 외형을 선택하셨든 그 슬기로움은 변하지 않지. 역시 말로는 각청을 따라갈 수가 없네. 아무튼 나도 그런 뜻이었어.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 물론 일단 음악회부터 끝내고 지금 이 마음과 최고의 컨디션을 모두 이번 공연에 쏟아부을 거야. 아참! 평할머니가 음악회가 잘 되길 바란다고 전해달래. 분명 항상 있던 곳에서 이번 공연을 들어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 아, 이런, 긴장되기 시작했어. 그래. 안 돼. 리허설을 다시 해야겠군. 먼저 실례할게. 드보르작! 에이, 빨리도 가네.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음악이 사람한테 갖는 의미에 대해 이번에 다녀오면서 얻은 게 좀 있는 것 같지? 새로 느낀 게 있으면 얘기해봐. 음악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될 수 있는 것 같아.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기뻐하고 감동하다가 때로는 슬퍼하고 그리워하기도 해.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의 기억을 그리움과 연결해주지. 대략 이 정도랄까? 다양한 일이 있었나 보네. 뭐 이따 가무가 얘기해주겠지. 각청 넌 계속 일하려고? 응, 마무리 작업이 남았거든. 별로 힘든 일은 아니야.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지. 응, 너도 즐거운 해등절 보내. 그럼 필요한 일은 다 끝낸 것 같네. 가만히 있자. 뭔가를 까먹은 것 같은데 뭐더라? 뭐였지? 새로 돋아난 죽순! 종려가 급한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직 괜찮겠지? 에이, 늦었어도 우리 잘못 아니야. 자기가 직접 가면 될 걸 가지고. 아무튼 일단 왕생당으로 가보자. 요 따라 따따 따따 따라 따따 따따라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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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죠. 어라? 귀한 손님이 오셨네? 날 만나러 온 거야? 아니, 무슨 대낮부터 왕생당 입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 못 본 사이에 담력이 많이 줄어들었네. 배산임수의 너른 지형, 거기에 보이지 않는 관중까지 힘을 실어주니 이만한 리허설 장소가 또 있겠어? 보이지 않는 관중이라고? 하여튼 호당주의 저런 말투에 적응하는데 며칠이 걸렸다니까. 처음엔 신념도 많이 놀랐잖아요. 꼭 커다란 개구리를 본 것처럼요. 에이,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왜 그래? 당최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선, 응? 이 친절한 당주님이 다 설명해줄게. 무지갯빛 투어에서 예술가를 모집한다는데 이 골목 속 어둠의 시인이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 이 당주가 묵을 뿌려 신념이 키를 잡고 운근히 술을 놓으니 이 공연의 시작에 가장 성대한 불길을 피워내리라. 신명나는구나.
순간 나도 홀려버렸네. 근데 너희들 이러는 거 안전 문제는 없는 거야? 그건 걱정 마. 나도 나름 무대 경험이 있고 어떤 화력을 사용할지도 옥형성과 상의를 마쳤으니까. 에이, 신념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알았어. 종려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나겠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산으로 가셨어. 종려 선생님이 안 계셔서 좀 아쉬워요. 신념의 공연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인데다 이 분야를 잘 아시는 관중이니까요. 그러게? 애초에 날 여기에 초대한 장본인인데 말이야. 근데 진짜 여기서 리허설을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 그러게, 내가 왕생당이 좋은 곳이라고 했잖아. 다들 자주 들러줘. 그건 맞는 말이에요. 호두는 늘 모두에게 새로운 놀라움을 전해주니까요. 그래, 엄청난 놀라움이지. 참, 신념, 아까 그 가사에 피드백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응, 얼마든지. 참, 여행자랑 페이몬, 그 산은 호로산이니까 헷갈리지 마. 정려 씨를 만나면 말 좀 전해줘. 오늘 공연은 못 보러 와도 연애 때는 빠지지 마시라고 말이야. 그때 너희들도 같이 와. 당주인 내가 준비한 거니까 기대해도 좋다고. 이제 충분히 쉰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온 선생은 정말 엄격하구나. 차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안 주고 말이야. 아깐 신나서 돕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차 한 모금 마시면 해가 저물어 버릴 거예요. 차라리 공연이 끝난 다음에 다 같이 야식이나 먹자. 내가 쏠게. 호두, 넌 뭐 먹고 싶어? 오늘은 고기볶음에 꽃게알 두부를 곁들이고 싶군. 한밤중에 꽃게알 두부란 말이지. 뭐 우리 향랑 주방장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겠어? 어라? 식욕이 생기니 의욕도 막 솟아나네. 어서 연습을 시작하자. 아, 보인다. 선록이랑 선조 2호야. 오, 이거 익숙한 얼굴이군. 리워랑 쪽에서 오는 모양인데 성 안은 요즘 어떤가? 아주 좋지. 궁금하면 직접 한번 가봐. 소월은 요즘 천영산에 자주 들리니 리워랑의 풍광이야 벌써 여러 번 봤겠지. 종려, 안 그래도 널 찾고 있었어. 얘기했던 죽순을 구해왔거든. 제때 와줬군. 제대로 된 죽순 수프는 약불로 천천히 끓여야 하지만 선인의 장치라면 얘기가 다르지. 설마 저 장치가 리운의 요리기계 장치야. 잠깐 빌려왔지. 아예 그냥 밥솥이라고 불러도 되겠네. 뭐 장치 제작자의 마음이 담겼을 수도 있으니까 정해진 이름을 멋대로 바꾸면 안 되겠지. 이번에도 견문을 넓혔을 것 같군. 그럼 됐어. 옛일이 그립다고 지금을 슬퍼할 필요는 없지. 산다는 건 인연을 쌓는 것이니까. 죽순 수프가 다 되면 자네들도 와서 함께 들게. 참, 종려, 호두가 말 좀 전해달래. 오늘 공연은 못 보러 와도 연애 때는 빠지지 말라고 말이야. 공연이라면 역시 해등절의 음악 공연이겠지? 연애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우리도 초대되긴 했지만. 난 지금 선인들과 모임 중이니 공연의 축사는 너희가 대신 전해주면 되겠지. 연회는 당주가 그리 말하니 객경으로서 거절하기 어렵겠군. 히히, 그럼 그때 보는 거다. 그러지. 제군, 죽순 수프가 다 되었어.
아, 지금 바로 가겠네. 색과 향 모두 훌륭하군. 장치의 기회가 제법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자네들도 그냥 가지 말고 좀 가져가시게. 따뜻할 때 먹어야 하는 거 잊지 말고. 난 친구들과 회포를 덮을 셈이니 공연 시간에 늦지 않게 서둘러 리워랑으로 돌아가 보게. 리온한테 이런 물건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즉 빌렸을 것을. 기관술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걸 탐하는 성정도 아닌데 빌려서 뭐하나? 꼭 그렇진 않지. 내가 요리를 할 줄 알면 신학 그 아이가 나와 수련할 때 풀떼기만 먹지 않아도 되잖나. 그런 거라면 나중에 류은에게 이런 요리 기계를 더 빌려보는 게 어떤가? 안 될 것 없지. 무지갯빛 투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호두가 준비한 공연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불타는 복숭아 가지! 나는야 우주 유일의 신비, 세계 제일 목소리. 세상이 몰라줘도 마음의 우주를 품고 있지. 요, 내가 누구? 왕생당의 당주. 두려움 따윈 없어. I say ho, you say do, yeah. 세상에 있지 내 소나기의 정치. 이건 마치 승리를 위한 잔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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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다들 시간 있어? 한 해 동안 고생했는데 가볍게 한번 모이는 게 어때? 내가 대접할게. 정권님이 지갑을 꺼내신다는데 나야 즐기면 그만이지. 사부님, 들어보세요. 오는 해도 좋은 해였으면 좋겠구려. 그럴 테지. 스승님, 저 소등을. 겨우 소등 가지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걸 만들어줄 테니 가서 모두에게 자랑하고 오거라. 들어봐, 평할머니야.
명절은 이렇게 떠들썩해야 제맛이지. 빨리 여행자! 호두와 약속한 연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히히! 연애 장소가 예약하기 그렇게 힘들다는 신호론이라니! 역시 당주는 통이 크다니까! 어서 출발하자! 오, 그렇군요. 종려 선생님의 고견 잘 기억해둘게요. 종려 선생님께서 고급 만물에 통달하셨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요리까지 섭렵하셨을 줄이야. 종려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저희 후배들의 영광일 따름입니다. 과찬일세. 이곳에 계신 젊은 인재분들도 각기 다른 장점이 있지 않는가? 내게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 서로 배워야지. 과찬이십니다. 괜찮으시다면 퇴마술 방면으로도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도사의 퇴마술 말인가? 얕은 지식을 갖춘 정도지만 그래도 괜찮다면 저쪽에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지. 벌써 이렇게 많이들 와 있었구나. 호두가 종려를 불렀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히히. 모두 해피 해등절! 즐거운 명절이군. 어서 앉게. 해피 해등절! 명절 잘 보내고 있어? 나도 그래. 신념의 공연은 전에도 봤었지만 이번 스타일은 처음이었어. 요즘엔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슈퍼스타가 되었지. 운군이 도와줘야 할 정도라니까. 맞아. 그리고 나더러 너희한테 대신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어. 명절 즐겁게 보내고 식사 맛있게 하래. 정말 굉장한 공연이었지. 다만 관람이 끝나고 향릉의 영감이 대폭발하는 바람에 좀 곤란해졌어. 뭐야? 향릉이 나한테만 시식을 부탁한 게 아니었어?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먹은 건 내가 먹은 거나 다름없지. 아무렴 상관없잖아. 그러고 보니 모든 음식을 중훈한테 떠넘겼지? 뭐? 향릉이 신메뉴를 개발했다고? 나도 먹을래. 이것 봐. 역시 페이몬이 최고야. 고마워, 페이몬. 아참, 제 레시피에 일침을 가해주신 종려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방금 하던 얘기가 그거였구나. 그래, 식사 자리인 만큼 음식 얘기가 빠질 수 없지. 향릉 주방장은 관습에서 벗어나 식자재와 조미료 선택이 음악처럼 자유로워. 맛이 마치 혀 위에서 춤추는 것 같지. 내 의견은 그저 금상첨화일 뿐이야. 두 사람 다 대단해. 조금 쑥스럽네. 종려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레시피를 수정한 다음 다시 시식을 부탁할게.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되네. 아니면 다음엔 내가 시식할까? 식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뭔가 허전한 것 같아. 우리 초대한 호두는 어디로 간 거야? 누룽지도 안 보이고. 누룽지는 아버지를 돕겠다며 가게에 남았어. 너희도 알다시피 해등절엔 손님이 많잖아. 누룽지가 만민당했나마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호두의 연애에 참가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호두는 손님을 모시고 올 테니 먼저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지. 슬슬 올 때가 됐군. 뭐? 호두가 직접 모시러 갔다고? 엄청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 누구지? 각청인가? 아니면 은관? 설마 북두선장? 당주가 따로 말하진 않았어. 나도 부하 직원으로서 자세한 걸 묻진 않았지. 짜잔! 우리가 왔어. 안 늦었지? 안 늦은 거지? 응, 대성도 나도 바람처럼 빨라서 제때 도착했네. 당주가 말한 손님이 항마대성이었군.
말씀 많이 들었소. 당주가 모임을 주선할 때 설명이 없어 몰랐는데 리월의 평화를 지키는 금붕 선인님까지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구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요. 곧 해등절인데 제군께서는 어쩐 일로 갑작스레 방문하셨습니까? 당주의 성격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지. 어떤 일로 고민이십니까? 당주가 명절을 보내기 위해 참기름을 사오라더군. 그런데 어찌하여 망석액잔까지 오셨습니까? 언소 주방장과 잡담을 나누고 몇 가지 조미료를 얻었지. 그리고 보게나 송이버섯과 해밀새. 송구하오나 참기름은... 아쉽게 됐지. 당주가 원하는 종류는 없었다네. 객경 과찬이요. 아이고, 또 시작이시네. 어서 손님을 앉혀야지. 이야기를 먼저 늘어놓으시네요. 다들 유명한 거물이니 서로의 이야기는 들어보셨겠죠? 알고 지내던 분들도 꽤 계시니 괜히 체면 차리지 말자고요. 여행자도 대성이랑 아는 사이잖아. 그치? 잘 됐네. 두 분 같이 앉으세요. 당주도 앉으시오. 어머나, 절 챙겨주시는 거예요? 마침 방금 올 때 신호른 점원이 제가 주문해둔 음식을 차리는 중이라고 했어요. 바로 내오라고 할게요. 그나저나 호두가 모셔온 손님이 소일 줄이야. 나도 너희가 항마대성의 친구였을 줄은 몰랐는걸? 너도 소를 알아? 안다기보단 오래전부터 조남을 들어왔지. 페이모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도사일파와 항마대성은 인연이 있어. 항마대성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 도사일파는 밝은 곳에서 오랫동안 함께 요마를 퇴치해왔지. 당주의 도움으로 직접 항마대성을 뵙게 될 줄이야. 영광입니다. 천만에. 전설로만 듣던 항마대성을 만나다니 이거 참 영광인걸? 예전에 중훈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반드시 항마대성에게 테마도사의 중요성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저기 우리도 아는 사이야. 요리왕 대항전 때 선인께서 내 요리를 실식해 주셨는걸.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해피해 등절. 백문불여일견. 소인은 향릉과 중훈의 친구인 행추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헉, 다들 공손해졌어. 어떻게 끼어들어야 할지 모르겠네. 아니, 항마선인, 대성님, 페이몬도 인사드릴게. 해피 해등절 축하해. 이미 두뇌 풀가동해서 열심히 한 거라고. 괜히 트집 잡지 마. 다들 예의 차릴 거 없어. 대성 말이 맞아. 친한 사람끼리 식사하는 자리인데 너무 예의를 차리면 분위기만 불편해질 거야. 불편한 자리는 이 당주님이 모두를 초대한 목적에 어긋난다고. 네 목적이 뭔데? 벗과 모여 찻잔을 기울이고 하늘에 걸린 등불을 감상하며 지난 날을 보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요. 이상 객경을 따라해봤습니다. 다들 박수 부탁해요.
그랬군. 정말 비슷했어. 내 목적은 그냥 모두에게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는 거야. 올 한 해 동안 다들 열심히 일했잖아. 여행도 그렇고 가이드도 그렇고 요리, 사업, 퇴마, 수업까지. 그리고 왕생당을 돕는 우리 객경도. 오, 다들 정말 대단해. 그리고 이 대단한 사람들을 모은 본 당주야말로 가장 대단한 사람이겠지? 으이, 너무 자기 자랑 같지만 리워랑 출입이 뜸한 소마저 불러왔다는 점은 대단하긴 하네. 너희 생각보다 단순해.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주인 아주머니. 사장님이라고 불러. 난 주인 아주머니가 아니란다. 활발한 아이네. 빠르기도 하지. 항마대성 소선이님, 망서객전의 소신 적하주의 영웅님 계시죠? 치. 조용히 해. 남 쉬는 거 방해하지 말고.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안 나오실 거잖아요. 너는 왕생당의 77대 당주로군. 무슨 일로 날 찾았지? 정말 호당주다웠네. 즉, 항마대성은 호두가 계속 말썽 피울까봐 따라온 건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군. 오, 역시 객경이셔. 오, 뒷이야기가 더 있어? 근데 좀 재미없을 거야. 친해지기 위해 왕생당과 선종야차의 옛 이야기를 했거든. 전설에 따르면 마신전쟁 시절 각종 재앙과 전란이 덮쳐와서 사람들은 죽음과 질병에 시달렸지. 선인은 요마를 퇴치하고 천암군은 용감히 싸웠으며 왕생당은 질병을 없애고 망자를 인도했기에 전란 시대에 생사의 경계가 갈라지고 많은 일들이 해결된 걸세.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객경 1점 획득. 하지만 이렇게 역사 깊은 동료 관계임에도 대성을 한참 설득해야 했어. 어머, 역시 친구라서 잘하네. 피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어. 그렇죠. 하지만 예상하였답니다. 그래서 원소의 힘과 인연이 있는 친구들만 불렀어요. 겨우 밥 한 끼 먹는 건데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항마대성께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는걸요. 특히 이쪽의 소년도사는 순양의 기운으로 몸을 감싸고 있어서 더욱 문제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방금 내 접시에 당근 넣었지? 말 돌리지 마. 그랬나? 난 중은 편이야. 나도 봤다고. 누룽지가 없어서 망정이지. 편식을 싫어하는 누룽지가 봤다면 억지로 먹였을 거야. 뭐? 누룽지가 그렇게 고지식한 성격이었어? 그러고 보니 향릉이 전에 그랬었지? 누룽지는 주방의 신이라고. 민간 전설인가 보군. 아니, 나쁘지 않아. 얼마 전 해등절 전날 밤에 옛 친구를 만났어. 덕분에 상태가 한결 안정됐지. 너도 아는 사람일 거야. 바로 바람은 이야기의 씨앗을 가져오고. 시간은 그 씨앗을 싹트게 한다. 으아! 나도 모르게 따라 불러버렸어. 그것보다 익숙한 목소리인데 설마... 어? 잘못
누가 있는 것 같은데? 객경, 가만히 있지 말고 어서 문을 열어주셔야죠. 괜찮아.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휴, 드디어 들어왔네. 헤이, 예전에 만났는지 여부는 상관없어. 또다시 새로운 만남이니까. 새 친구와 옛 친구들이여, 해피 해등절! 뭐야! 각설이잖아! 어? 어머머, 시원한 형씨네. 딱 보니 나랑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겠는걸? 방문했으면 손님이고 만남은 인연이니 무슨 말이 필요할까? 앉으세요. 마음껏 드셔도 된답니다. 식기를 더 갖다 달라고 할게요. 오, 이 아가씨는 마치 꽃과 태양처럼 활짝 빛나는구나. 딱 봐도 여기서 발언권이 가장 큰 사람이겠네. 이렇게 좋은 걸 나눠줘도 괜찮겠어? 그럼 잘 먹을게. 당신이로군요. 아니, 이분은 치목 선생. 치목 선생? 자세히 보니 치목 선생의 팬이었구나. 어느 라이트 노벨 독서회에서 행추를 만났지. 너무 늦게 사귄 게 아쉬울 따름이야. 치목 선생의 신작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 줄이야. 벤티 선생님도 참 겸손하시군요. 시와 노래에 관해선 선생님의 조예가 더 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행추 도련님의 지인이신가? 그래, 맞아. 연말을 앞두고 요마는 해등절이 다가올수록 날뛰지. 명절 전날 밤 적화주 일대를 순찰하던 그중 이분을 네? 며칠 전 일인데 벌써 잊은 거야? 내 직업은 음유 시인이라고. 페이몬 말대로 적화주에서 각설이 타령을 하고 있었잖아. 이 음유 시인이 마침 적화주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지. 음악이 너무 감미로워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나는 한참 감상했어. 들어줘서 고마워. 그랬군. 나도 이해했네. 내 이름은 종려. 현재 왕생당에서 일하고 있어. 새로운 보스를 알게 되어 반갑구려. 맞아요. 이분의 상사가 바로 저랍니다. 객경의 일처리에 불만이 있다면 저한테 말해주시면 돼요. 당주가 고생이 많소. 그랬구나. 너처럼 똑똑하고 믿음직스러운 사장만이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부하를 둘 수 있겠지. 벤티 씨도 참. 우리 객경이 대단하시긴 해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며 고금을 막론하고 모르는 게 없죠. 객경의 지긋한 말투를 들으면 때때로 선인이 몰래 속세에 내려오신 게 아닐까 싶다니까요. 맞다! 대성도 선인이시죠? 어때요? 제 생각이 맞을까요? 그건 미안하게 됐군. 마물을 상대하는 것 외에는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손은 지식이 풍부한 걸 아는 것도 많고. 그랬었지. 손은 무인이야. 평소에 성내로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도 당연해. 그렇구나. 나는 종려 씨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술집 손님들이 말하더라고. 엄청 점잖은 청년이 몬드 가장 유명한 술집에서 술 대신 발음하기도 어려운 차를 시켰대. 그러고 보니 나도 생각났군. 몬드에 이런 예술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는 우아하고 친근하며 그의 작품은 참신하고 생동감이 넘쳐서 명실상부한 몬드 최고의 음유 시인이라고 하오. 에이,
부끄러운걸. 사실 몬드의 시와 노래는 전반적으로 평범해. 창작에 한계가 있거든. 얼마 전에 이런 노래를 들었어. 봄바람이 불어오자 헌집이 새집이 되고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네. 뜻은 전달되지만 표현이 너무 평범해서 예술성이 떨어지지. 그러게요. 맛이 살짝 부족하네요. 본 당주였다면 아마 이렇게 썼겠죠? 덩굴 위에 늙은 박이 지붕 위에서 꽃을 피웠네. 우와, 정말 좋은 시야. 독특한 정서를 담았고 입에도 착 감겨. 역시 내 안목이 옳았어. 벤티 씨는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악수 악수. 악수 악수. 행추, 근데 말이야. 응? 돌아가면 네가 엄선한 책 몇 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난 문학적 소양이 부족한가 봐. 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네 문제가 아닐 거야. 중은 말이 맞아. 우리 문제가 아니야. 일리 있네. 그러고 보니 각설이 여긴 웬일이야? 너도 해등절 보러 왔어? 올해 리월에서 해등 음악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음유 시인으로서 참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예술은 서로 부딪혀야만 영감의 불꽃이 피어나니까. 참, 성문 근처에서 주최자인 폰타인 친구를 만났어. 무지갯빛 투어를 드디어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니 날 잡고 축하해줘야겠네. 우리 사이에 고맙긴 뭘. 그나저나 너희가 하나둘씩 신월헌에 들어갈 때 아무도 근처에 있는 나를 눈치 못 채더라. 내가 잘 숨은 건가? 아니면 바람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건가? 해등절 때마다 리워랑은 오가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하지. 다들 등불이나 거리 구경 혹은 나들이 중이니 타인의 존재를 눈치채기 어려운 법이요. 축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옛벗과 새벗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축하할 만하지 않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구려. 이러한 감정과 경치를 담아 술 대신 여러분에게 차를 한 잔 올리겠소. 종려씨 말이 맞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버렸네. 그러고 보니 미안하게 됐어. 불청객이 등장하는 바람에 파티를 망친 건 아니겠지? 몬드에서는 이럴 때 술을 권하는데 종려씨가 차를 권하니 그럼 나도 차를 올리지 뭐. 초대해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요. 이 당주가 쏩니다. 다들 마음껏 즐기시고 올 한 해에는 더욱 정진하시길. 차를 고른 건 식사가 끝나고 여러분이 다른 볼일이 있을지도 몰라서예요. 갑자기 서로 차를 권해대기 시작했어. 우리도 무슨 일이지? 그래, 벌써 다 드신 건가요? 바람 쐬면서 소화하는 것도 좋죠. 그럼 나도. 사실은 꼭 돌아와야 해. 가자. 앞장서. 새로운 벗이여. 그대는 술을 아주 잘 마시는 것 같구려. 아유, 뭘. 그냥 적당히 즐길 만큼 마실 뿐이지. 종려씨만 하겠어? 차라서 다행이네. 술이었다면 취해서 처음 만난 종려씨에게 헛소리하며 우스운 꼴을 보였겠지? 그럴 리가. 호당주의 손님을 비웃을 리가 있겠소.
솔직히 말하자면 말 실수할까봐 겁나. 그러고 보니 식사 시작 전에 너희 무슨 얘기를 했어? 요리 얘기를 했지. 종려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먼 길을 다녀오셨는데 교역마을에서 귀한 참기름과 참기름을 구했다고 하시더라고. 신메뉴에 넣어보라고도 하셨어. 그래서 그날 오래 걸렸구나. 다른 사람이었으면 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 역시 다음번에도 부탁해야겠어. 너 벤티 선생님이랑 무슨 관계야? 가문의 사업 파트너야? 맞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가문은 상업 기밀이 많아서 이런 자리에서 말하긴 좀 불편해. 아, 역시 그랬구나. 괜찮아? 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 모임 문제가 아니야. 선인 중에서도 모임을 열고 잡담 나누는 걸 좋아하는 녀석이 있었지. 나도 종종 억지로 끌려가곤 했어. 하지만 선인은 각자의 특색이 뚜렷했기에 대다수가 오만하고 표현도 직설적인 편이었지. 이렇게 요령 있게 말하진 않았어. 이번 모임은 뭐랄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너도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솔직히 말할게. 바람의 씨는 자신의 피리 소리만큼 천성이 자유로워서 인간들과 잘 어울리지. 그리고 그건 내가 영영 해낼 수 없는 일이야. 너다운 말이군. 괜찮아. 나도 내 처지를 잘 아니까. 그래서 평범하게 너와 교류하는 내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신기할 따름이야. 맞아. 고당주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어서 올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지. 원소의 힘과 인연이 있는 친구만 불렀다고 하길래 너도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다른 손님들은 시몬 대장이 그랬지. 즐길 때면 즐기고 돌발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을 말한 걸까? 다만 시몬이 가리키는 건 그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제작한 옷이겠지. 그 옷은 정교하고 아름다웠지만 입기 불편해서 부사 형님이 항상 불평했어. 하지만 제군께서는 늘 마음에 들어 하셔서 여러 벌 소장했지. 현재 제군의 모든 의상은 시몬 대장의 작품이야. 전란 때 입지 않으시던 옷이 오늘날 이렇게 쓰일 줄이야. 찾았다! 여기 계셨군요. 저기 제가 방해한 건가요? 아니, 무슨 일이지? 다들 식사가 끝나서 호두가 가게 점원에게 디저트를 내오라고 했어요. 안 돌아오시길래 페이몬이 어찌나 걱정하던지 디저트 맛도 못 느끼는 것 같더라니까요. 사실 저도 좀 걱정됐어요. 소선이님이 불안해 보였거든요. 이곳의 음식이 입에 안 맞나 싶었어요. 망서 객잔으로 가서 언소 씨에게 요리를 배워야 하나 싶었죠. 아니야, 괜한 걱정을 끼쳤군. 그럴 리가. 그럼 이만 돌아가자. 잠깐만요. 제가 두 사람을 찾아오겠다고 나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자, 제가 특별히 가져온 거예요. 이건 행인두부? 요리왕 대항전 이후 저는 언소 씨랑 좋은 라이벌이 됐어요. 종종 망서 객잔에서 요리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러다 객잔 지붕 위에 귀한 손님이 행인 두부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했죠. 실은 연회 시작 전에 호두가 제게 손님 목록을 보여주며 음식 주문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인 두부를 미리 준비해놨죠. 평소에 절 돌봐주신 것에 대한 답례로요.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얘기를 듣고 누룽지도 열심히 도왔답니다. 신경 써줘서 고맙군. 하지만 필요 없. 잘 받도록 하지. 고마워, 향릉. 그리고 누룽지도. 별 말씀을요. 아, 맞다. 제 행인 두부는 언소 씨가 만든 것과 다를지도 몰라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알려주세요. 그래. 사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자자, 어서 돌아가죠. 기다리다 페이몬 목이 빠지겠어요. 비밀 얘기가 드디어 끝났구나. 금방 돌아온다고 약속했으면서. 흥!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시간 관념이 이상한 게 뭔지 보여주겠어. 식사량이 이상한 게 뭔지도 보여줄 거라고. 네 디저트는 이제부터 전부 내 거야. 미안. 오래 기다리게 했군. 괜찮아요. 별일 없었어요. 어차피 다들 잡담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두 분은 밖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안에서 나눴죠. 똑같잖아요. 난 지금 먹느라 바빠서 널 무시할 거야. 그나저나 다들 아는 사이긴 하지만 명절 연휴인 만큼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추는 게 좋겠어요. 뭐? 명절 풍습 같은 게 있어? 아니요. 하지만 본 당주가 재미를 위해 지금 하나 만들었어요. 따로 물건을 준비하는 것보단 식탁 위에 있는 이 향로로 하죠. 향이 거의 다 탔으니까 여기 계신 가장 존귀한 손님께서 향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무한한 번성과 새로운 한 해에도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런 깊은 뜻이 역시 호당주야. 여기 있는 사람 중 가장 존귀한 손님은 분명 종려 객경이겠지? 객경에 대해 잘 몰랐는데 방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의 식견은 전 세계를 누빈 나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 다들 아는 게 힘이라고들 하잖아? 그럼 객경은 무한한 힘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지. 역시 대시인다운 화술이구려. 난 그저 기억력이 좋을 뿐이요. 이런 평범한 능력을 멋지게 포장하다니 새로운 곳의 화술에 탄복할 따름이요. 아, 그나저나 각자 존귀한 손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니 난 당주가 향을 피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오. 안 돼요. 부하가 상사에게 알랑방귀를 끼다니. 귀한 손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주최자인 저는 손님이 아니잖아요.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 여기 유일한 주방장인 향릉이 하는 건 어떨까요? 어? 그래도 되는 거야? 내가 한 요리도 아닌데? 문제될 거 없지. 봐봐, 향릉은 선인의 제자이자 부뚜막의 마신의 동료이고 추골절 요리왕 괴왕전의 우승자인데다가 유명한 만민당의 유일한 후계자 겸 본 당주의 친구이기까지 해. 자격은 충분하잖아. 어째 갈수록 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 잠깐! 너무 부끄럽다고! 그렇게 따진다면 리와랑의 가장 큰 상회 중 하나인 비온 상회의 둘째 도련님이 더 고귀하지 않아? 갑자기 날 끌어들이지 마. 오, 그거 괜찮지. 상회 도련님이 향을 피우면 올해는 다들 부자가 될 거야. 전혀 상관없잖아. 게다가 아무리 재물이 좋아도 평안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테마에 능하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중훈도사가 하는 게 맞아. 왜 또 나야? 항마대성이 계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지휘만 봐도 소선이님은 여기 유일한 선인이시니까 당연히. 사양하지. 난 가장 존귀한 손님이 아니야. 모두의 안목이라면 벌써 눈치챘겠지. 여기에는 우리 모두와 알고 지내는 손님이 있어. 맨날 날 놀리긴 하지만 인기가 좋긴 하지. 모두와 잘 지내고. 참! 아까 무시하기로 했었지. 뭐? 누군데? 왜? 내가 여기서 가장 존귀한 손님이라고? 너무 갑작스러운데. 나도 동의해. 좋은 선택이야. 늘 곁을 지켜주는 동료가 없으면 긴 여정은 무한한 외로움으로 변할 거야. 함께 웃고 싸울 친구가 있어야 보이는 경치도 다채로워지지. 여행자는 여러 나라에서 훌륭한 이야기를 남겼지만 페이몬이 없었다면 이야기는 훨씬 단조로웠을 거야. 자네의 여정이 순탄할 수 있었던 데는 페이몬의 공로가 빠질 수 없지. 갑자기 칭찬받으니까 너무 어색해. 저기 다들 진심인 거 맞지? 진짜 고마워. 아까 날 오래 기다리게 했지만 이젠 화 풀렸어. 페이몬, 신경 쓰지 마. 친구끼리는 원래 싸우면서 지내는 거야. 그런 것 같긴 하네. 그러니까 여행자와 페이몬의 관계는 나와 누룽지와도 같구나. 응, 다들 페이몬을 선택한데 이견 없는 거죠? 여행자의 선택에 동의해. 그럼 그렇게 정한 거로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여행자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가이드 겸 친구인 페이몬이 여러분을 위해 향을 피우겠습니다. 자, 페이몬, 성냥 잘 잡아. 손 조심하고. 시간이 늦었네. 다들 이만 헤어집시다. 맞아. 차도 맛있었어. 우리 사이에 고맙긴. 다음에 본 당주가 부를 때 또 와주기만 하면 돼. 어디 보자. 밤길은 위험하니 내가 향릉, 행추, 중원과 같이 돌아갈게. 나머지 손님들은 객경한테 맡길게요. 아니야. 난 바다로 갈 거야. 배 탄 친구를 만나야 하거든. 종려 씨한테 신세지지 않을게. 내가 말한 곳이 어딘지 알겠지? 시간이 있으면 놀러와. 만나서 반가웠고 봄바람이 불어올 때 다시 만나자. 또 만나요. 기회가 닿으면 같이 시를 쓰며 놀아요. 그럼 우리도 이만 가자. 맞다. 객경, 이따 왕생당에 다시 들르세요. 부탁할 일이 있어요. 그러지. 조심히 가시오. 자, 그럼 제군, 종려라고 부르게. 난 리워랑에서 날이 밝으면 일하고 밤이 되면 쉬는 삶을 반복하는 평범한 인간으로 살고 있지. 지위로 따지자면 종려는 일개 평범한 인간일 뿐이니 항마 대성을 선인님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어찌 감히... 장난치는 게 아닐세. 이번 해등 음악회 동안 가진낭 시진군, 류운차 풍진군과 교류했다고 들었어.
또 많은 과거의 일을 알게 됐을 테지. 같은 역사일지라도 시선에 따라 달리 보이는 법. 기록하는 자가 많아지면 같은 이야기도 전하는 감정과 형태가 달라진다네. 나는 소라야라는 수메르 학자와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연구 과제를 알게 되었어. 그녀의 증거와 그것을 근거로 도출한 결론으로 봤을 때 연구는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인간도 그리고 마신도 다양한 면이 있기 마련. 인간의 전설 속에는 위대하거나 우호적인 수많은 마신들이 기록되어 있지. 하지만 나나 가진낭 시진군, 류운차 풍진군 또는 가무, 자네 같은 이들에게 선인과 신은 그저 대화를 나누는 동료일 뿐이야. 그들과 함께했던 세월이 지금도 눈에 선하군. 인간들은 자네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여행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지. 그러니 어떤 일들은 너무 개의치 말게나. 제군, 아니, 종려님의 말씀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한 것 같군. 당주가 바래다주라고 했지만 자네들의 능력이라면 내 도움이 없어도 괜찮겠지. 밤이 아름다우니 좀 걷고 싶은걸.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서 당주와 합류해야겠어. 그럼 먼저 가볼 테니 다음에 또 만나지. 종려 안녕. 다들 가버렸네. 매번 왁자지껄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쩐지 허전해지는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이야. 네가 항상 곁에 있으니까. 아니지.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하신 이 페이몬 가이드님이 쭉 여행자 곁에 있어주는 거지. 알면 됐어. 소는 이제 뭐 할 거야? 우리랑 같이 리워랑을 둘러볼래? 아니. 예정보다 더 오래 자리를 비웠어. 도시의 등불은 아름답지만 이제는 돌아갈 때야. 갑작스러웠을 텐데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응.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오, 정말 멋진 배야. 바닷바람을 맞으며 비상하는 기러기들을 보고 있자니 절로 노래 한 곡 부르고 싶어지는걸? 가자! 내가 이 배의 전속 음유 시인이 되는 건 어떨까? 응? 네 실력이라면 문제없겠지. 다만 예술 감각이 부족한 우리 선원들이 시에 담긴 깊은 뜻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렇지 않아. 시는 작가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니까 같은 풍경을 보는 사람들끼린 분명히 통할 수 있을 거야. 몬드에도 항구가 있는데 배를 탈 기회는 거의 없었어. 그나저나 이 배는 다 좋은데 문제가 딱 하나 있네. 어? 가자. 난 그저 키가 좀 작을 뿐 술을 마시고도 남을 나이라고 너희 대장한테 좀 말해주라. 배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니. 이건 고문이나 다름없잖아. 나 좀 도와주라. 그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데? 북두 누님이 지금 배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만큼은 누님이 절대 양보할 리 없거든. 나 또한 식사할 때는 술이 없는 자리에 앉아야 돼. 내 주량은 너랑 다르다고. 난 진짜 잘 마신단 말이야. 정말 잘 됐다. 경책산장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들 좋아하고 있어. 요요가 여기서 뭐 하는지 묻는 거야? 모두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있었어. 사부님처럼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줄은 모르지만 노래 정도는 할 수 있거든. 약심 할머니가 잘했다고 사탕도 주셨는걸? 사부님은 늘 선인의 과거 얘기를 해주곤 하셨어. 뿌리 커다란 이소 아저씨 얘기나 보물 수집을 좋아하는 명예 아저씨 얘기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끔 목소리가 슬퍼질 때도 있는데 결국 웃으면서 말씀하셨어. 모두가 리워를 사랑한다고. 요요도 리워를 사랑해.
그러니까 선인 아저씨 아줌마를 대신해서 리월의 모두를 잘 챙길 거야. 드보르작 아저씨가 이야기 속의 선녀를 찾았는데 그 선녀가 내 사부님이래. 다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 게다가 나도 도움이 됐으니까 사부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제자인 거겠지? 맞다. 아저씨가 폰타인 장난감도 선물해줬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 처음부터 받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사부님이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받은 거야. 응? 다음에 또 만나? 페이몬 잘 보살펴줘야 해. 시간 나면 요요한테도 놀러와줘. 할머니, 연주 소리가 정말 곱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이고, 정말 그냥 쉬지를 못하는구나. 간만에 명절인데 이걸 배우겠다, 저걸 가르쳐달라, 달라붙어서는. 괜찮아요, 할머니. 전 뭐든 금방 배우니까요. 이게 다 얼른 배워서 할머니랑 같이 연주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의 선율에 걸맞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해요. 알았어. 일단 차부터 따라나 주려무나. 네, 할머니. 아까 원소가 행인 두부를 주고 갔어. 아직 향릉이 준 것도 남았는데. 너도 먹어봐. 난 너보다 감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둘의 차이를 모르겠어. 두부처럼 속세의 불꽃도 저마다 다르겠지. 시간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경청할게. 훌륭해. 정말이지 너무 훌륭해. 구름 사이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정말 넋이 나가버렸다니까. 나한테는 어떤 마력 같았어. 아니, 설력이라고 해야 할까? 마지막 합주도 정말 엄청났지. 무대 위만 아니었으면 울음을 터뜨렸을 거야. 훌륭해. 정말이지 너무 훌륭해. 청건성 은광 씨가 장기적인 계획 얘기를 나눠보자며 옥경대로 초대하셨어. 얘기가 순조롭게 풀린다면 이런 합작의 기회가 또 생기겠지. 그땐 너도 꼭 와줘. 제일 좋은 자리를 남겨둘게. 훌륭해. 정말이지 너무 훌륭해. 벌써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했지. 그랬더니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인걸. 오히려 리오랑이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선사했으니 자네가 감사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지 라고 하시더군. 어찌나 몸둘 바를 모르겠던지. 그래서 결심했어. 반드시 더 훌륭한 음악을, 우리 시대에 걸맞은 음악을 만들어내겠다고 말이야. 훌륭해. 정말이지 너무 훌륭해. 이번 일은 네 덕이 컸어. 정말 고마워. 그럼 또 보자. 좋아! 얼른 새 곡 쓸 준비를 해야겠어! 방금 꿈 하나를 이뤄놓고 또 새 목표를 찾은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새 연극 제목도 생각해놨을 것 같은데? 절 너무 잘 안다니까요. 배를 띄워 선인을 찾다. 어떤가요? 오! 벌써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데? 소개말도 생각해뒀어요. 하늘의 음악, 구름 사이로 울리다로 할래요. 중요한 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먹을 수가 없다니까. 오화파의 이야기도 달라되었더라. 역시 리오의 최고의 이야기꾼이지. 해등절은 해를 거듭할수록 분위기가 뜨거워지는군요. 특히 이 음악은 백 선생님, 약 준비됐는데 누구한테 보내나요? 노래하는 분들에게 드릴 거야. 공연이란 건 힘든 일이거든. 제때 약을 써야 목을 보호할 수 있단다. 그래서 밤새 약을 준비하신 거군요. 옥형성께서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게으름 피울 수는 없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 이 약은 함께하는 이 없이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운치도 날 돋보이게 하는 배경에 불과하다. 이봐! 설마 또 바둑이나 두자고 부른 건 아니겠지? 선장님이라면 말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바둑이 싫은 거야? 아니면 내가 지겹다는 거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네 생각을 알 수 없잖아. 너도 참 한마디도 안 지려 하네. 그럼 앞으로 그냥 사무적으로 지내자. 그게 서로 더 편할 거야. 나는 상관없어. 근데 그러면 북두 선장님의 사업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걸? 적당히 해. 우리 배에 상담을 하러 온 척하면서 정보를 염탐하는 그 찻집 주인장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역시 선장님이시네. 그런 것도 알아차리다니. 그러면 주인장도 부를까? 아니면 같이 찻집으로 갈까? 사람이 많아지면 단둘이서 바둑을 두는 것보다는 재밌을 거야. 참, 결국 바둑이 목적이었냐? 채소는 신선하고 말린 식품도 구비가 끝났군. 해산물은 필요 없네. 아, 자네인가? 또 만났군. 내가 이곳에 있어서 놀랐나? 당주가 준 새로운 임무일세. 나더러 명절 동안 가게 일이 바빠서 쉴 틈 없는 향릉을 위해 주방 일을 며칠 봐달라고 했지. 하지만 막상 와보니 자네라는 유능한 벗이 있더군. 내가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 레레레. 옛벗이 야채를 나르고 불을 다루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즐겁군. 류운차 풍진군에게 요리 기계 장치를 한 번 더 빌리는 건 어떻겠나? 네. 놓을 자리가 없다고? 아쉽군. 행추, 솔직하게 말해. 응? 뭘? 너랑 벤티 씨 말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갑자기 그런 건 왜? 독서회에서 만난 친구가 아니었어? 독서회에서 몇 번 본 친구야. 별 사이 아닌걸? 진짜? 벤티 씨는 기운이 남달랐어. 문학 재능도 뛰어났고 절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지. 우리 객경과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라면 본 당주님 정도의 수준은 된다는 거잖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호두, 행추가 우릴 속일 리 없잖아. 알았어. 사실대로 말할게. 행추! 사실 난 벤티 선생님의 팬이야. 너도 알다시피 난 책 읽는 걸 좋아하잖아. 어느 날 몬드에서 유행하는 시편을 보게 됐지. 그 중에서 벤티 선생님의 작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당조 말대로 엄청난 문학적 재능과 비범함이 느껴졌거든. 아까 벤티 선생님은 내가 불편해할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신 거야. 아, 정말 속 깊은 시인이시지. 그래, 맞아. 내가 증명할 수 있어. 행추가 바쁠 땐 나더러 대신 시집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거든. 그랬구나. 별거 아니었네. 그냥 우리한테 말해주지 그랬어.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지금 몰래 말해주는 거야. 그런 거였구나. 에이, 됐어. 그건 그렇고 우리 넷이 모인 것도 오래간만인데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 사방치기? 아니면 쇼핑? 아니면 땅 내시니까 패를 빌려와서 게임 한 판 하는 건 어때?